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서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새로운 단어 용어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좀 잘 헷갈리는 거 들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협의랑 합의입니다. 협의와 합의를 얘기할 건데요. 그리고 해지와 해제 이렇게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협의와 합의 들어보셨나요? 많이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계약서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우선 알아보고 갈게요. 협의,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이게 사전적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합의,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 의견이 일치함. 이게 협의와 합의의 차이입니다. 협의, 합의. 헷갈리니까 사전적 의미라고 적어둘까요? 협의,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합의, 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 의견이 일치함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만 봐서 이해가 가능하실까요? 딱 차이가 느껴지나요? 언뜻 보면 모르실 수도 있고 이미 파악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는 계약서에서 완전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우선 예시 문장을 하나 할게요. 아주 자주 등장하는 예시 문장이에요. 갑과 을이 협의 후 결정한다. 여기 협의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 더 예시를 들면 이거는 합의. 자,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협의 예시를 설명할게요. 예시, 갑과 을이 협의 후 결정한다. 이거를 사전적 의미로는 협력하여 의논함이 돼요. 그러면 의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견이 일치했다, 결론을 지었다라는 그 매증표가 없잖아요. 물론 이게 서로 예의를 잘 차리고 좋은 업체를 만나고 좋은 작가가 만나서 하면 솔직히 협의 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말 편해요. 협의만 하면. 왜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협의가 되는 거죠. 그쪽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협의가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지나가다가 A라는 게 들어왔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작가님 바쁘시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것도 협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말을 꺼냈고 논의했다고 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우기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퉁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없기를 바라지만 깊이 얘기하면 슬프니까 이렇게 뜻만 할게요. 그 다음에 예시로 갑과 을이 합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계약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합의가 들어가면 사전적 의미로는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또는 의견이 일치한다. 근데 또 의견이래. 뭐지? 나 이거 잘못 썼나봐요. 그냥 이거 지울게요. 하여튼 의견 일치를 봐야 된대요. 그러면 서로 상의해서 의견이 일치하도록 결과를 낸다는 의미죠. 이럴 경우 지나가면서 상대방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그런 논의하는 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A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행할까요? 하면 제가 글쎄요 그러면서 하면 이제 그쪽 상대 측에서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주면 이제 제가 또 거기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논의를 하겠죠. 그러다가 결정이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상대 측도 해볼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합의를 하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서로 동의했다는 그 문서, 서류, 결과, 이 증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프로모션 제안이나 하여튼 그런 게 왔을 때 작가님 이런 걸로 제안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제가 거부하면 안 하는 거고 딱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계약서 쓴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협의보단 합의가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면 아까 제가 예시 들은 것 중에서 잠깐 나왔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를 전부 합의로 바꿔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거냐에 따라서 협의가 나을 수도 있고 합의가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표준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면요. 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계약서든. 여기 보면 합의가 들어가 있죠. 또 하나 더. 자, 지금 이 내용이 표준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일부를 발췌한 건데요. 이 내용들은
계약서에 무조건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물론 다른 문장으로 조금 변형돼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은 있어야 돼요. 자, 협의가 쓰인 예시로 제가 들고 온 거는 계약서에 보면 제 땡땡조 완전 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라고 있는데 이게 문장이 똑같지 않을 순 있어요. 여기 그냥 뭐 한 5조 정도쯤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3조? 5조? 뭐 하여튼 제 5조라고 임의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요. 하여튼 그런 건데 갑은 땡땡년 둘 셋 넷 땡땡월 땡땡일까지 위 저작물의 배타적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을과 협의하여 그 길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완전 원고는 잠깐 설명하자면 완전 원고는 저희가 웹툰을 그렸을 때 컬러까지 대사까지 완벽하게 다 들어간 원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웹툰 한 편이라는 거죠. 이걸 소설로 치면 소설도 똑같아요. 모든 수정 과정이 끝나서 완전히 완성된 완결편까지 다 나온 원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중간 과정에서 원고를 일부 이렇게 출판사에 넘기는 일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작가가 웹툰 하여튼 작업을 끝낸 원고를 업체에 넘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넘기는 걸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한다고 지금 계약서에 하는 건데 이게 협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합의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뭐 12월 1일까지 넘기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때까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업체 측에 얘기해서 그 일정을 미루는 걸 동의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논해서 의견을 일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업체나 이렇게 그쪽에서 12월 1일 아니면 안 되는데요, 작가님?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막 나오면 울며 겨자 먹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 협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협의는 그냥 융통성 있게 유들유들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그때 12월 1일까지 원고가 안 될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쪽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죠, 작가님? 이렇게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유들유들하게. 물론 그때도 상대 측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배째는 거지. 몰라 이러면서 못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죠. 하지만 합의가 돼버리면 그럴 수 없다는 거. 마감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약 내용 변경이 있어요. 하여튼 그 원고 넘기는 건 협의라고 되어 있으면 좀 유들유들하게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계약 내용 변경이 있어요. 이것도 모든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 땡땡조는 이제 숫자는 계약서마다 다르니까 땡땡조라고 해놨어요. 계약 내용 변경.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합의라는 건 의견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모르게 상대가 바꾸면 안 되는 내용이고 진짜 애매모호하게 문장이 써져서 상대가 그냥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쌍방 합의하에 우리는 이 계약서를 변경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변경함을 동의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동의합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게 협의로 되어 있으면 진짜 그 순간 서로 대화 나누던 게 가볍게 카톡으로 나눴던 대화가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협의와 합의를 잘 이해하시고 써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협의랑 합의에 대한 이점을 알아봤는데 좀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이 차이점을. 결론적으로는 협의는 그냥 서로 말을 꺼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그냥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합의는 말을 꺼내고 쌍방 의견 일치를 그러니까 결론을 도출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만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해지와 해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에도 사전적 의미 알아볼게요. 자, 사전적 의미. 해지는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 관계를 말소하는 것. 그리고 해제는 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앰 또는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서 자유롭게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쓰이냐? 계약서 해지할 때 순위들 우리는 해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 계약서 해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 이게 항상 헷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들고 왔어요. 이게 지금 해지에서 말소라고 했고요. 여기는 풀어 없앤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해지는 한쪽 의사에 의하여 말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계약은 유효하나 이제부터 해지한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계약서 해지 이후에는 우리 이제 상관없어. 약간 이런 거. 우리 서로 남남이야. 이런 거고요. 계약서 해제라고 하면 이 계약 따위를 없애는 거예요. 없는 계약서로 만든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여기 정리해서 적어두는 게 또 좋잖아요. 듣는 것과 보는 건 다르니까. 짠! 이렇게 해둘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해지는 계약서 있던 거 유지 이제 끝내는 거야. 이제 이날 오늘 이후로 우리 관계는 남남이야 하고 계약서는 이때 있었던 경력에 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는 아예 이 계약 무효야가 되는 거예요. 이 계약서 자체가 없는 걸로 쳐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혹시 헷갈리시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고 알아본 다음에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협의와 합의 그리고 해지와 해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걸로 가져올게요. 빠잉.